예.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져오셨나? 어제 그제 토론한 것 때문에 좀 분노했다라고 하는 게 풍문으로 들었소. 아니 분노한 게 아니라 예. 약간 어이가 없었죠. 실소. 정재승 박사와 유시민 전 장관이 나와서 한 가상화폐 토론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약간 실소. 그리고 정말 정재승 박사가 너무 고생을 해서 예. 제가 상암동 달려가서 진짜 어깨 타독타독하면서 저는 다음 주 맥주를 한 잔 사주고 싶더라고요. 다음 주에 네. 또 이제 제가 하는 한 프로에서 또 이걸 레전드로 설명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들은 설명 중에서 가장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것 같다. 저한테 과외받은 대로 하셨어요? 그 강행구 기자한테 과외받았다 그랬죠 제가. 네네. 그럼요. 뭐 벌써 이제 그제인데 예. 그제 저녁에 이제 제가 보려고 봤던 게 아니라 우연히 이제 TV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예. 뭐 예고된 대로 이제 JTBC에서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어쩌다 보니까 토론을 끝까지 다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 전 장관한테 애정이 있는 팬 입장에서 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마도 유시민 전 장관이 저랑 2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10년이나 20년 후에 당연히 유시민 전 장관이 아직도 세상에 계시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최근에 유시민 전 장관이 했던 여러 가지 이 비트코인이라던가 가상화폐에 대한 발언들이 아마 짤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아마 그때는 반드시 내가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정말 크게 판단 착오를 하고 오판을 했다라고 저는 진짜로 아마 10년, 20년에 확실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가오는 화요일 날 방영될 그 프로에서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일본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네. 스위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도 부가세, 네. 부가세 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한다. 네, 라는 네. 식으로 사회가 논쟁을 하고 있다. 네.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나라와 일방적으로 닫으려고 했던 나라는 10년 뒤에 어떻게 바뀔 너무나 것인가.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네,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의 종주국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싱가포르이 금융 중심인데 주가 조작 사기범이 일각에서 날친다고 해갖고 주식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해버리면 싱가포르의 미래는 어떻게 됐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의외로 예. 똑같은 토론회를 보고서도 또 많은 분들이 유시민 작가가 그러니까 전 장관 유시민 작가가 잘했다라고.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한쪽에서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고 예. 한쪽에서는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상식이 훨씬 더 익숙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상식에 기반을 둔 어떤 인식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미래로 안 가려고 그러죠. 미래를 안 가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정치쇼를 듣는 애청자분들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에 기반을 둔 얘기는 편한 얘기죠. 그리고 당장 이해하기도 쉽죠. 경로 의존성. 네. 하지만은 다니던 길이 편하다. 하지만은 항상 상식을 깨려고 하고 미래를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변하고 세상이 좀 더 나아진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토론회에서 유시민 작가는 전형적으로 상식에 호소를 하면서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상식이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다수의 시청자가 보기에는 상식에 좀 더 귀가 혹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분들도 네. 우리 사회에서 어찌 보면 소수예요. 네, 알아듣기 편하니까. 예. 알아듣기 편하고 그리고 또 자기는 또 이해관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미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그 토론회 때 고군분투했고 지금은 당장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분들이 했던 전망이나 얘기들이 실현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토론회를 보면서 네. 제가 이제 이게 어쩌다 보니까는 이제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한 반론 방송이 되었는데 뭐 이것도 의미는 있으니까요. 예. 굉장히 영향력 있는 어쨌든 농객이 어쨌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일단은 유시민 투기 광풍의 문제를 짚은 건 의미가 있었죠. 네,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이 가상화폐랑 블록체인 기술은 구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나온 그 뭐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구분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저는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네, 분리할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약속된 화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분리할 수가 없냐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돌아가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예를 유시민 작가가 어제 방송에서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출판사 저자의 인세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가수들의 음원 그 수익 배분이라던가 이런 게 좀 불투명하잖아요. 예. 그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노래방에서 내 곡이 몇 곡이나 불렸는지 예. 혹은 내 책이 몇 권이나 팔렸는지가 아하. 사실 불투명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런 블록체인 기술에는 가상화폐가 필요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블록체인 기술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상화폐가 꼭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무슨 음원 수익이 제대로 배분이 되었는지 혹은 내가 낸 책이 제대로 팔려 있고 그게 얼마나 수익을 얻었는지가 몇 부가 정확히 몇 팔렸는지. 부가 정확하게 팔렸는지가 이제 블록에 기입이 되어가지고 예. 네트워크로 차곡차곡 쌓이겠죠. 체인 형식으로. 그리고 이 블록에 가맹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주어지고 정보가 입력이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그 정보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해킹이 될 수 없고. 네,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등등등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유시민 작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활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좋은 기술이다. 오케이, 예, 그렇게 활용될 수 있죠. 그러면 그 네트워크는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그 블록체인 예를 들어서 유시민 작가의 책이 몇 권이 팔렸는지 그리고 또 그래서 유시민 작가한테 인세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가 어딘가에 기록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기록이 되고 그 기술이 유지가 돼야 될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록이 되고 유지가 되려면 자원이 필요해요. 아, 그렇죠. 노동이니까 일종의. 네, 자원이 필요해요. 근데 그 자원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컴퓨팅 파워고 전기고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싼 컴퓨터 장비를 구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컴퓨터 장비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들어가야 되고, 전기가 들어가고 사람의 노동력도 들어가야 그리고 되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그 컴퓨터 장비를 사는 데 들어가는 초기 비용, 그리고 또 그 컴퓨터 장비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거 누가 됩니까? 기존의 가상화폐는 뭐냐면 그걸 대주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들을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한 5명이서 각자 블록을 하나씩 갖고 있고 네트워킹이 돼 있는데 너네들 유지되는 거 보니까 너무 의미가 있어. 그럼 나도 블록을 하나 갖고 여기 들어올게. 그럼 5명이서 안 돼, 너 블록 개발해. 어디선가 블록 하나 가져오려면 그걸 만드는 거야. 그게 채굴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전기 들고 노동력 많이 들어 채굴하는데 그래도 나 채굴했다? 그러니까 참 잘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하나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채굴에 대한 인센티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가 바로 우리가 흔히 비트코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가상화폐 형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시민 작가는 거기 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자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면은 만약에 가상화폐를 안 준다면은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굴릴 거야? 그러면 안 하죠. 아무도 안 하죠. 당연히. 왜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유시민 작가보다 더 아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국가가 하면 되지. 그렇죠. 국가 관리 시스템이니까. 국가가 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퍼블릭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아닌 거예요. 국가가 관리하는 폐쇄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블록체인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들 세금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아무도 거기에 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비트코인이라는 형태로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자원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돈이 가요. 인센티브가 가요. 그럼 그 사람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르면은 그걸 달러로도 바꿀 수 있고 원화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굴러가게끔 그러니까 무슨 중앙기관이나 아니면 막대한 자원을 가진 기관이 개입해가지고 뭔가 무슨
자원을 쏟아붓지 않아도 그 시스템이 알아서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반을 둔 비트코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데 이런 궁금한 점이 있어. 이 외부에서 보는데 저 사람들 저 기술이 의미가 있어. 그 비트코인을 나도 채굴은 안 하지만 비트코인을 하나 좀 갖고 있으면 저 기술이 자꾸만 발전하니까 저 비트코인의 값어치가 좀 뛰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의미가 있냐면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살려고 하면 예. 그것의 가치가 높아질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자원을 투여하는 일 흔히 채굴이라고 하죠. 예. 채굴업자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채굴을 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하나라도 더 생길 텐데 시장에다가 그걸 내놓으면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에 대해서 혁신이 거죠. 생기는 거예요. 값어치만 올라갈 뿐만 아니라 기술에 더 대한 좋은 혁신이 기술, 생기는 더 거죠. 좋은 기술, 더 많이 응용할 수 있는 기술. 네, 이런 게 바로 선순환이라는 겁니다. 경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이기 때문에 예. 유시민 작가가 어제 도박에 준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예 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호.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은 있어야 되고 블록체인 기술은 개발을 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시키면은 더 이상 블록체인 시스템을 자원을 투여할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국가가 관여한다고 하면 우리 세금을 통해서 하는데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이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이 기술 개발도 하고 나는 이 비트코인을 갖는 것이 일정한 인센티브로 나는 만족한 인센티브야. 근데 네. 국가 관리하는 순간에 내 세금으로 들어왔는데 난 그 그리고 기술을 안 쓸 수도 있고. 국가가 관리하면 더 비효율적이에요. 그냥 국가가 관리하면 국가가 애초부터 다 관리하는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빨리 돌아가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왜 새로운 이걸 뭐하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그 파워만 국가가 된다라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국가가 거죠. 하면 국가가 발행한 돈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좋은데 블록체인 기술은 좋은데 가상화폐는 따로 떼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사실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앞뒤도 안 맞는 주장이죠. 그런데 미래의 어떤 순간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면서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어떤 혁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예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혁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한 쌍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푸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바로 엊그제 나온 뉴스인데 노원구에서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노원구에서만 통용되는 지역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노원구에서 유통시키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남시도 한 발 더 나갔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 그리고 노원구에서 당연히 화폐잖아요. 근데 이제 노원구에서는 이제 투기 우려가 있으니까 1노원당 1원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지역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가치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전략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장점이 있네. 굳이 돈을 발행하지 않고 종이를 발행하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저장이 된다든지 이 1노원 그리고 1노원은 노원구 밖에서는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나름대로 폐쇄적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때는 굉장히 퍼블릭한 용도로 또 어떤 때는 굉장히 폐쇄적인 용도로 다양한 형식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구현이 될 수 있고요. 폐쇄적인 용도일 때는 당연히 그 컴퓨팅 파워나 자원은 예를 들어 노원이 돌아가야 되는 건 노원구에서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퍼블릭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것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그 자원을 자꾸 투자를 해야 되면은 당연히 가상화폐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업 운영하는 선배가 자기 지분이 한 3~4%밖에 안 되는데 주주총회를 열면서 내가 이렇게 적은 지분으로 우리 회사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 주주총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온라인 주주총회를 하면 주주가 그 온라인에 서명을 해야 돼요. 근데 서명인데 본인이 아닌지 모르니까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주주들에게 다 뿌렸어요.
여러분들이 서명하는 순간 본인이 확인이 됩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폐쇄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죠. 그랬더니 이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이 90%가 넘어간다. 네.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그런 게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운영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도 사실은 거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IT 거품 조장했다고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했잖아요. 그러나 그 IT 버블이 뭐를 만들어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식의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이버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도 만들어내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닷컴 버블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고 실제로 버블이 터져서 힘들어지신 분도 많았지만은 문제가 있지만 그 버블 때문에 생긴 경쟁력이라든가 인프라가 지금의 세계 최강의 IT 대국 미국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IT 기업을 만드는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삼성의 갤럭시는 버블 위에서 탄생한 화려한 꽃이었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 대목에서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른 나라의 규제랑 우리나라의 규제가 너무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그게 저는 가장 큰 걱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이미 재작년에 블록체인을 거의 합법화시켰어요. 재작년에. 그래요? 네. 2016년에? 네. 재작년에 이미 블록체인 2016년 4월. 네. 기억난다. 재작년에 블록체인을 합법화시켰는데 어떤 식으로 합법화시켰냐면은 거래소들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합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쪽으로는 이래요. 한쪽으로는 가상화폐 거래라던가 아니면 새롭게 가상화폐를 일본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상화폐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가상화폐를 만들도록 조장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가상화폐 거래가 원활하도록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데 한쪽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소를 엄격하게 규제를 해요. 방향을 잡아주면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관리를 해줘요. 그러면 그 거래소는 되게 양성화되어 있고 양질의 거래소만 살아남게 하고 그 거래소의 거래 내역이 투명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무엇을 또 걷어들일 수 있나요?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과세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세수도 늘리고 한편으로는 또 가상화폐 거래를 슬쩍슬쩍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면서 일본은 저는 이런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닷컴 버블 때는 그때 일본 경제가 완전 개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승기를 잡지 못했지만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우리가 승기를 잡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근거한 암호화폐가 한국에서 막 뜨고 있는데 한국에서 뜨고 있는 열기를 우리 쪽으로 가져오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딱 막아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유시민 작가가 제안한 대로 블록체인 기술이나 혹은 가상화폐를 다 불락시키는 방향으로 진짜로 간다면은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진짜 기막힌 광경을 많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독일, 프랑스에서도 지금 공동으로 규제안을 만들어 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과세도 하고 있고 또 공동으로 규제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EU에 제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자. 만약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독일이랑 프랑스가 연구해 가지고 규제안을 만들어서 EU에 제안을 해서 EU가 그걸 억셉트를 했는데 그 규제가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너무나 낮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돈은 그쪽으로 나가죠. 다 그쪽으로 가겠죠. 국적이 그리고 없으니까. 그때 되면은 또 우리나라 정부는 분명히 국제 스탠더드에 맞춰야 되겠다고 규제를 낮추려고 할 겁니다. 근데 한 번 규제가 만들어지면은 그 규제가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 세계적인 체인 커피점에서 선언을 해요. 자, 우리 이제 바코드, QR코드 없이 우리 여기에서 커피할 때 결제되는 이런 결제 수단의 보조 수단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겠다.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못 사 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막 머릿속에서는 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냥 제가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은 한쪽에서는 상식을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미래를 얘기하면 당연히 지금은 상식을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가 편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하지만은 상식만 얘기하다가는 절대로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하게 되면 세 가지 분야. 개발, 채굴, 유통인데 우리가 너무 유통에 몰입되다 보니까
개발과 채굴 쪽엔 얘기를 못하는데 정부는 개발과 채굴은 육성하고 그다음에 유통에서 불법, 사기, 다단계, 가짜 화폐 이런 것은 속간에서 없애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하. 그 토론회 때 우리나라 최초의 거래소를 얘기했던 분이 그 거래소 규제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예.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불법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 저는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거래소가 수익이 많으니까 혹시나 있을 해킹 피해에 대해서 거래소에 얻는 수익의 20% 정도를 정부와 협의하에서 적립을 해놔라. 이런 것도 규제한 방식 아니에요? 네, 규제한 방식입니다. 그래야지 그 거래소를 이용하는 피해자가 나중에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일종의 보험금으로 해서 맞습니다. 제가 보험회사면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험 상품 만들겠어요. 그리고 또 거래소가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예. 때문에 그 거래소 수익을 정부가 적절하게 환수해서 과세이죠. 네, 과세하고 환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 새로운 블록체인 예. 기술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기금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청년 창업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청년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지원금 같은 걸로도 사용될 수가 아니 있는 그리고 거죠. 버는 수익의 30% 내지 50%는 의무적으로 기술 개발에 투자해라. 네. R&D에 투자해라. 어허, 그런 게 좋은- 가능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나중에는 현금 영수증을 뺄 이유도 없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정보는 블록에 공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방송 나가면 아마 그 제 안티가 지금도 이미 있는데 네. 더 늘어날 거라고 그 생각하는데. 제 안티는 없으니까 제 안티 조금 있는 것도 다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 아주 의미 있는 방송이었어요. 늘 의미 있지만. 하지만 저는 유시민 작가 팬입니다. 네,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